투자가 늦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 억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억도 없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요? 또 뭐 대출 이런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 투자마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파트를 살 때부터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네, 주실 네, 수 있어요? 진지한 깊은 숫자 얘기할 거잖아요. 네. 자, 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사는데 금액이 3억 2천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가격이 2억 8천 매매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 가보세요. 부동산에 가면 이제 소장님들이 여러 가지 아파트 물건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3억 2천에 나온 물건이 있다면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몇백만 원이라도 좀 깎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한번 깎아 보시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금액을 적게 만드는 협상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3억 1천만 원에 우리가 이걸 계약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일단 1천만 원 깠다 생각하고. 네네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장님께서 파시는 분을 우리는 보통 매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도자분의 계좌번호를 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좌번호에다가 3억 1천만 원에 대한 10% 가계약금은 보통 300에서 50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본 계약이라는 걸 네. 합니다. 그럼 본 계약을 할 때는 3억 1천만 원에 대한 10% 네. 즉 한 3천만 원 정도겠죠. 3천만 원 정도를 그 매도자분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러면- 통장에다 3천만 원이 나갔네요. 네네. 네.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네네. 가계약금도 예를 들어 500만 원 줬다면 네네. 본 계약 때는 2,5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3,500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금액 약 2억 8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이 2억 8천에 대한 금액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빌려주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이 매도자분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네. 10%를 먼저 주고 나서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을 또 구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세를 구한다, 전세를 빼야 한다, 뭐 네. 이런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본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월 후에 그 마지막 모든 금액을 다 주는 걸 잔금을 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잔금을 칠 때까지 네. 우리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박 네.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네. 2, 3개월에 어떻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느냐. 네. 이건 정말 간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못 구한다. 네.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는 건가요? 못 구하면 잔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잔금을 구해야 될 겁니다. 네. 만약에 못 구하시면 진짜 계약금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계약금 3천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건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건 돈 날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세입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존재하는 건가요? 이건 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집이 없으신 분들.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국가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아주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서 이 잔금을 칠 수가 있어요. 망하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네.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주택이 여러 개인 사람은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두 채라면 대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금 치신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에서 네네. 대출은 예를 들면은 아까 3억 2천이었잖아요. 무주택자는 70% 대출이 나와요. 맞아요. 70% 정도? 60에서 70% 나옵니다. 그러면 네. 거의 잔금을 칠 수 있겠네요. 이 조금 더 잔금, 보태면요. 네, 조금 더 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투자 대비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집을 파시는 분이 내가 집은 팔지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빌리겠다 네. 라고 해서 그거를 주인이 전세를 산다 해서 주전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주전매를 통해서 전세를 맞출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세가 조금 안 구해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인이 전세를 살아주면 굉장히 좋은
잔금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근데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보는 맞아. 거죠. 네.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봐야죠. 근데 만약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라면 네. 이제 최대한 이 집을 2, 3개월 내에 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 3개월 내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집을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산 바로 밑에 있는 누가 봐도 저기는 살기 싫어 이런 곳에 어떤 사람이 2, 3개월 내에 전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힘든데 방금 저희가 둘러봤듯이 여기는 초등학교, 여기는 중학교, 저기는 고등학교, 여기 바로 앞은 여러 가지 상권과 학원과 스터디 카페와 걸어서 식사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이런 곳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사실 차 타고 한 5분에서 10분만 나가보면 엄청난 큰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을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2, 3개월 내에 전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방법을 쓸 때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거 종합적으로 하면 입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입지? 네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을 사셔야 전세를 맞출 수 있다. 부동산에서 맨날 입지 거리는 게 네. 이런 깊은 뜻이 담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 번째 방법까지 모두 염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수하기 전에 이런 입지의 아파트인지를 보기 위해서 임장을 도는 게 맞네요.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떻게 했냐면 네. 이런 입지의 아파트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전세를 못 구할까봐 네. 너무 불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내랑 전세를 구하는 사람인 척 신혼부부인 척하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이 여기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어 씨가 말랐어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아까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셔가지고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소장님, 이 주변에 전세 몇 개 정도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 전세가 보통 10개 이상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전세 가격을 다 받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경쟁 상대가 많을수록 그만큼 내 거를 선택할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전세를 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고 우리는 3개월 내에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개수를 확인하는 거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몇 개 이하일 때 그러면 괜찮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그 세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세대수가 몇천 세대다 그런 곳은 5개에서 10개 정도라면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작은 곳은 뭐 3개만 있어도 사실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파트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도 아파트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근 일대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개수를 더해봤을 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정도면 내 거를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전세입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딱 첫 느낌이 따뜻하고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을지 아니면 아직 옛날 아파트 그대로 있으면 좋을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따뜻해야죠. 느낌이 좋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전세를 빼기 힘든 곳은 인테리어라는 것도 하고 나서 전세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세를 구했을 때 전세를 구하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면 그거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억 8천을 2년 뒤에 그 전세로 사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2년 후에 똑같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가신다 하시면 저는 계약서를 쓸 때 꼭 이런 말을 넣어요. 만약에 나가실 경우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가끔씩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 지역이 부동산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6개월 전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이라는 그런 기간을 확보해서 6개월 동안 전세를 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런 아파트에서는 2년 뒤에도 전세 수요가 마찬가지로 풍부할 거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장치만 걸어두면 아마 걱정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2년 뒤에 똑같이 반복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똑같거나 심지어 떨어지면 이거 진짜 현타가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것을 사야 되는 게 투자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요, 결국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이 아파트의 가치는 오릅니다. 사실 화폐의 가치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급다는데.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힘을 일단 등에 업고 네.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방금도 확인했어요. 방금 임장을 통해서 이 지역은 초중고가 다 붙어 있고 학생들이 너무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역이 안 좋아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다만 호재가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앞에 스포츠 센터라는 게 최근에 신축이 들어섰어요. 이런 스포츠 센터가 크게 들었으면 이 지역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좋아지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기 전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혹시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워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파트도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그 공급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반응이 좋을 때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를 다음 편에 반응 좋은 걸 보내주신다니 오늘은 여기서 어쨌든 촬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추운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